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6일 새벽 4시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백신 공급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서울, 부산, 제주 즉 이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 곳에 백신을 우선적으로 줄 수 없느냐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야로부터 똑같이 공격을 받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워싱턴까지 가서 뛰고 돌아와가지고는 1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충고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났을 때 절대로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충고입니다. 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실패한 회담을 개성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이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일 새벽 반가운 뉴스가 미국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논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귀국 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를 그르칠까 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측의 발표로 궤도에 오른 이상 그동안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오전 워싱턴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말한 동맹의 현대화는 백신 지원 같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날 바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동맹인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을 강하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그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백신 우선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미 공개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캠벨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리 동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실이 확인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치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직이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이 잘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미국 조야 인사를 만날 때 싱가포르 성과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그런 우리 정부의 은사에 많이 불편해 하였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실패한 회담을 개성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 지원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시기나 물량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개인이 한 말에 집착하거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이념과 이해를 위하여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충고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트럼프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를 개성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개선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그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또 비판을 했어요. 트럼프가 여기저기 들쑤시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번엔 트럼프가 반발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이메일 성명서를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약한 지도자이고 협상가로서도 아주 취약한 사람이면서 김정은은 한 번도 문재인을 존중하는 걸 본 적도 없다. 자신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미군의 장기적 주둔에 대하여 뜯어먹는 일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실수로 트럼프로부터 비판을 받고 바이든의 측근들도 아마 상당히 기분 나빴다는 게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이야기로도 확인이 됩니다. 좋은 충고를 한 겁니다. 좋은 충고를. 그리고 백신을 미국이 한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역할도 있었다. 실무자들을 만나서 그런 뜻을 전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도가 나올 때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 노력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외교에는 한때 여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거니까 여야가 없다.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죠. 이 문재인 정권이 국익을 포기하니까 야당이라도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게 그게 국익 정진에 도움이 되는데 황교안 씨는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왔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한 셈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고 사실일 겁니다. 어찌하였든 가장 중요한 여기 충고는 바이든을 만나서 절대로 트럼프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의죠. 예의입니다. 전임자가 설사 잘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앞에서 전임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전임자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싱가포르 합의를 지켜가라고 한다면은 싱가포르 합의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제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의 이 충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